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공장의 본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역외 유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울주 군민들이 온산 국가산단에 있는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온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모두 327곳입니다. 이 가운데 자산 1조 원을 넘기는 기업은 S-오일과 고려아연 등 모두 7곳. 문제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울산의 생산 설비만 갖추고 본사는 서울에 뒀다는 점입니다. 울산이 단순 생산기지화된 건데 이 때문에 울산이 보는 손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온산 국가산단의 경우 본사를 울산에 두지 않은 상위 7개 기업이 타 지역에 내는 지방소득세만 연간 49억 원에 달합니다. 상위 7개 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만 900여 명. 이들의 경제활동 비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기회비용만 따져봐도 표면적인 세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공단에서 뿜어내는 악취와 오염은 울주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제대로 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온산 국가산단이 있는 울주 군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대기업 본사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울주군 각계각층으로 이뤄진 본사 이전 추진위는 울주 군민 절반인 12만 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울주 군민의 요구를 관련 기업체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온산 국가산단이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아니라 중요 거점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울산의 역외 유출은 13조 원으로 특강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사회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지금 비정상적인 성장 흐름을 바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중구 북정동 일대 연면적 12,800여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3개의 전시실과 실감 미디어 아트 전용관을 갖췄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개관 특별전으로 백남준 작가의 숲풀 속 새장, 숲의 계시록 작품 등을 전시합니다. 실감 미디어 아트 전용관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확장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동구 옛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1호 소장 작품인 백남준 작가의 거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오늘부터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동해선 광역전철 연장 개통 이후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역사 내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도영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태화강역을 통해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역사 내에 관광지나 교통 안내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태화강역에 관광과 교통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태화강역에서 국가정원과 동구 대왕암공원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윤호 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폐항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안전성과 고도 제한, 확장 조건과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울산공항의 미래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사실상 폐항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울산공항과 주변 도시 공간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전환하겠다며 기존의 울산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인근 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천강을 아우르는 시민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학원연합회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고 일부 학부모 단체는 방역 패스 철회는 물론 백신 접종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학원 등 교육시설로 확대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학부모들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며 방역 패스 정책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조치를 일시 정지한 겁니다. 학원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학원들의 걱정이 높았지만 이번 효력 정지로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학원연합회는 방역 철회가 목표였고 이번 법원의 그 효력 정지 판단은 굉장히 합당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울산 지역 일부 학부모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방역 패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전면 철회는 물론 학생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 자체도 반대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무증상이고 경증이고 그로 인해 죽거나 중증 환자로 가는 아이들이 적은데 지금 백신으로 인하여서 벌써 많은 아이들이 접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죽었고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다 식당과 카페 등 방역 패스가 적용 중인 나머지 전체 업종에서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접수돼 있는 상황. 방역 패스 반발 속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백신 접종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향후 방역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대학교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와 금호석유화학 등의 기업과 대학 등 7곳과 지역혁신인재 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민관학은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과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대건설기계는 전공 역량 강화와 앵커 기업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특강 등 다양한 직무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주식회사 KCMT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인 리바 생산 공장 신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KCMT는 483억 원을 투입해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내 37,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 공장을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철보다 무게가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2배 이상 높고 열 변형이 없으며 가공이 쉬워 차량과 항공기, 건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암 상가시장 상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야암시장 상인회에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멀쩡한 전통시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재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와 남구청은 상인들을 죽이는 재개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상인연합회와 함께 재개발 반대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과 울산시의 확충 계획을 김영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울산 지역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꽉 차서 폐기물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고 더 늦기 전에 대체할 매립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뉴스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민간업자가 나서서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여러 논란들이 제기돼 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울산시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영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한 곳은 아닐 텐데요. 더 들어갈 자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네, 울산에는 민간 폐기물 매립 업체가 3곳이 있습니다. 예. 이들 업체가 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총 용량은 790만 세제곱미터인데요. 예. 현재까지 650만 세제곱미터가 사용이 됐고 남은 용량은 14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예.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용량이 한계치에 이른다. 이런 설명보다도 더 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속도로 폐기물이 매립이 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 기간으로 따지면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달 내로, 금년 내로 이러진 않군요. 5년 내로 꽉 차서 더 버릴 데가 없어진다면 바로 지금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울산의 산업 특성 때문에 울산의 폐기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이 국내 최대 산업 도시이고 또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247만 톤가량 산업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시가 바로 울산입니다. 예. 이렇게 매립 시설이 부족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 보니까 다른 지역은 한 톤당 5만 원 정도? 네, 2016년에 1톤당 6만 5천 원이었던 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 지난해 기준으로 2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무려 3배가 오르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 많이 부담되겠네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울산시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울산시는 2030년까지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목까지 차올랐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시는 이 매립 시설 확충 계획에 3가지 전략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전 절차제고 예. 두 번째가 기존의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업구역 제한입니다. 예, 목까지 차오르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우겠다. 맞죠? 이제 대책을 3가지로 내놨는데 첫 번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간 사전 절차제? 이게 뭡니까? 네, 이 매립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되지만 주민 갈등이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인데요. 예. 그래서 울산시가 사전 절차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되면 신규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주민과 전문가, 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매립업체에 대한 허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기존의 매립시설 증설하고 신규 확보한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매립시설을 민간으로 하느냐 공영 개발로 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요. 울산시가 이번에 밝힌 내용은 둘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기존의 업체가 증설을 요청하거나 신규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울산시가 밝혔습니다. 네. 또 공공 매립시설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온산 국가산단 확장 사업과 연계해서 공영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민간업자가 매립장 허가 내달라고 야단이라고 하던데 울산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먹튀 논란을 빚었던 코엔텍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민가에 허가를 내줘서 특혜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네, 울산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코엔텍의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었는데요. 네. 승인을 받았던 코엔텍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먹튀 논란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행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세 번째 영업구역 제한해야죠. 네,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울산의 폐기물을 타 지역에서 처리하거나 또 타 지역의 폐기물을 울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 때문에 울산시가 힘들게 매립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 폐기물들이 다량 반입되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확보하고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요, 이제 업자 편에서는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받아야 이게 돈이 된답니다. 울산 지역 폐기물만 받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울산시가 이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울산시는 영업구역 제한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의 이상적인 방법, 하나만 한 소리 같습니다만은 폐기 물량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한다든지 업사이클링 같은.
네, 이 폐기물 자체를 줄이거나 또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울산시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원 순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지역 기업체 200여 곳에 사업문을 보내는 등 홍보 활동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부분이 바로 매립장 문제이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폐기물 대란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됐고 또 기업들이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는 등 정치권에서도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그동안 계속 내어왔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계획이 나왔으니까 빠르게 시행을 해서 산업 폐기물 대란도 막고 기업체 처리 비용 부담도 줄이고 해야 되겠죠. 울산시의 빠른 행정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에서 그룹의 미래 비전으로 퓨처빌더를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내외 기자들을 초청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지난 50년 세계 1위 쉽빌더로 성장한 현대중공업 그룹은 다가올 50년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퓨처 빌더가 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미래 조선해양과 에너지 기계 등 3대 핵심 사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 기술로 자율운항 기술과 액화수소 운반 추진 시스템 기술, 지능형 로보틱스와 솔루션 기술 등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동구 지역 두레바퀴 사업에 지역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레바퀴는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손수레를 지원하고 양옆에 광고판을 달아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두레바퀴 손수레 광고판에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공익 광고를 1년간 부착해 지역 어르신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1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육 강좌와 사업 설명회, 공청회와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와 단합대회,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창당대회나 합당, 개편대회 등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주민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복 기준선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 컨벤션에서 열린 자체 행복기준선 선포식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구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는 중구,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미래를 준비하는 중구, 그리고 행복한 동행 맞춤형 중구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구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 자체 행복기준선은 지난해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남구청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비 공모 사업인 임산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신부인 남구 거주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늘 13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인 에코 이몰에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며 자부담은 9만 6천 원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